자, 이번에는 무한대세의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x가 특정한 점 a에 가까워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없이 계속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과연 극한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게 될 경우, 자, 만약에 x가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져서 값이 존재한다면 함수 fx는 무한대에서 극한값 l을 갖는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fx가 자 이제 음의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함수 fx가 일정한 극한값 l을 가졌어요. 그래도 역시 이럴 경우에도 이 함수 f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극한값 l을 갖는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에서의 극한값과 관련되어 있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중요한 예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제 3번 이 x분의 1 그래프의 개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x분의 1 그래프 어렵지 않습니다. 직각삼곡선 그래프잖아요. 이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단원에서 기초수학 파트 3 유리함수 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x분의 1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그래프 개형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원해 두세요. 자, 이제 이것이 fx 이퀄 x분의 1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앞으로도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자, 여기 원점이고요. 이 함수는 x 이퀄 0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을 전혀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x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 무한대에서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그림을 잘 보세요. 얘를 따라 내려오지요. 한없이 내려오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림을 보면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y가 0일 때 x축을 이게 접근해 가잖아요. x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군요. 그 값이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노란색 얘를 따라 올라가잖아요. 계속 0에 가까워집니다. 이 x축이 y가 제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역시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플러스 무한대의 극한값,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니까 이런 극한이 존재하는데 대개 10중 8구 x가 만약에 이제 무한대로 가면 이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예문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또 다른 용어를 하나 약속을 해볼까요? 이제 함수의 발산이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산이라는 용어 앞으로도 또 자주 보게 돼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로 수렴한다. 주어진 함수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렴은 한 점에 이제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발산한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렴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발산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x가 특정한 점에 가까워지는데 함수 f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함수 fx는 그 점에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는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 모든 것 결국은 통틀어서 그냥 단순하게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x 이퀄 a라는 한 점에서 함수가 발산한 경우 그와 관련된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을 잘 보면은 x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해 간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따라 쭉 뻗어 올라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발산하는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0의 왼쪽에서 접근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얘를 따라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이 함수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군요. 또한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은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의 우극한은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발산, 0의 좌극한으로 계산할 때 음의 무한대로 역시 발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점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책에는 따로 수록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x가 만약에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fx가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냥 한꺼번에 같이 써볼게요. 그럼 무한대에서 발산이라고 정의를 하면 돼요. 너무나 명백해서 책에는 따로 수록하지 않고 언급 안 했습니다만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에서 발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돼도 음의 무한대에서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용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극한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계산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즉 극한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주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안에서 다뤄볼 계획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데요. 이 정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각의 극한이 알파 베타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각각의 극한이 모두 다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fx의 극한도 존재하고 gx의 극한도 존재할 때만 이 아래 여러 개의 성질이 성립합니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극한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1번 그냥 증명 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함수 fx에다가 상수배란과의 극한은 극한값의 상수배와 같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수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덧셈 및 뺄셈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값들의 덧셈 및 뺄셈과 같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리미트 기호는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배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단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도 곱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값의 곱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곱셈에 관한 극한은 리미트가 따로따로 각각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fx의 극한이 무한대로 가고 gx의 극한도 무한대로 간다면 그때 좌변의 극한은 그냥 무한대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경우는 이 곱에 관한 극한이 각각의 극한의 곱과 같은 건 맞는데요. 혹시라도 얘가 무한대로 갈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그냥 무한대다라고 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눗셈에 관한 극한은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리미트 기호를 분모에도 따로 붙이고 분자에도 따로 붙일 수 있어요. 즉 극한 기호를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마치 곱셈에 대해서 리미트 기호를 따로따로 분배하듯이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배해서 계산하듯이 나눗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단 주의할 점은 분모 베타 0이 아니고 이 gx의 극한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x의 n승에 관한 극한은 극한값의 n승과 같다는 거, 그리고 이거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거든요. 함수의 대소관계 있을 때 극한을 취하면 여전히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대소관계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등호. 그래서 여기는 등호 없는데 극한을 취한 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갖고 a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무한대가 돼도 역시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1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얘를 하나 들은 것 뿐이에요. 1 마이너스 x분의 1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1 마이너스 x분의 1과 1 플러스 x분의 1을 대소관계를 구별하면 얘는 뺀 거고 얘는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런데 분명히 이 함수보다 이 함수가 큰데요. 극한을 취했더니 어떻게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보세요. 이 그래프 이게 x분의 1 그래프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잖아요. 이 그래프. 자,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요. 1 더하기 0이 있죠. 1 더하기 0이니까 1로 가지요.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0이니까 역시 1로 가서 극한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있었는데 극한을 취했을 때 때로는 같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뜻 이해됐죠? 그리고 얘는 어떤 함수의 절대값의 극한이 0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의 극한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써있죠. 여기 예를 들 때 플러스 무한대로 했는데요. 이 모든 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가 x가 a로 갈 때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에서 극한이 역시 존재해도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극한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제 5번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극한은 앞서도 얘기했었죠. 직관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요거 극한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전개할 수 있고요. 상수 자체는 이 x값이 없으니까 아무리 극한 취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x가 1에 가까워지면 1번 예문은 2 더하기 1 더하기 3이 돼서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금방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같은 논리로 2번 x가 1에 가까워질 때 각각 극한이 존재하죠. 얘는 2가 되고 얘가 x가 1을 될 때 여기는 8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2번의 결과는 2하고 8이었군요. 2하고 8을 곱한, 즉 따로따로 리미트를 취해서 곱한 거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이라 할지라도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3이고 여기다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지면 6이 되죠. 약분하니까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가도 이렇게 1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상수니까 극한행을 받지 않고요. x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에다 2를 더해도 무한대 역수꼴. 조금 아까 그랬던 거죠. 이런 꼴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한대, x가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 역수꼴은 0으로 갑니다.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3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예문들 직관적으로 극한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요 예제 5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각의 극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즉 부정형이 아니라면 손쉽게 극한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직관에서 극한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된 극한은 직관에서 바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정형의 극한입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도 이렇게 부정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부정형의 극한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